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번 강의는요. 오늘은 아니라 등원 흡수 탈수 곡선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자유수, 결합수, 그리고 워터 액티비티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등원 흡수 탈수 곡선입니다. 등온 뜻이 뭐예요? 등온, 온도가 같다라는 뜻이에요. 온도가 일정한 어떠한 조건 하에서 물을 흡습하고 물을 탈습하고, 그러니까 물을 먹고 물이 빠져나가고 이렇게 했었을 때의 곡선, 이것이 등온 흡습 탈습 곡선입니다.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등원 흡수 탈습 곡선을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릴 수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등원 흡수 탈습 곡선과 식품의 저장성을 연결해서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참조 사항 중에서 텀, 즉 어떠한 정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둬야 될 것을 얘기하자면, 평형 상대 습도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평형 상대 습도. 일정한 온도에서 식품이 수분을 흡수하지도 않고 증발하지 않을 때의 상대 습도, 즉 식품 내부 외부의 습도가 평형 상태의 습도. 어,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외부의 습도가 내부의 습도가 서로 같다고 착각하지 말 것을 제가 미리 당부를 드리는 것이, 자, 이렇게 딱 막혀져 있는 어떤 개가 있다고 합시다. 이걸 갖다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안에 무슨 식품이 있어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수증기 압력과 내부에 있는 수증기 압력으로 해서 이와 같은 수분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수분이 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평형 상태, 즉 수분이 들어오고 나가지도 않는 상태를 의미 의미합니다. 그것이 평형 상대 습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식품의 수분의 함량을 갖다가 평형 수분 함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형 상대 습도는 equilibrium relative humid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이 가끔 나오니까 혹시나 궁금해 하실까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이것은요, 이제 식품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일정한 어떠한 몇 도의 온도겠죠. 몇 도의 온도입니다. 자, 이 박스 안에는 물이 침범할 수도 없고 뭐가 들어갈 수도 없어요. 완전한 밀폐된 용기고요. 이 안에다 식품을 집어넣는데, 이 안에 박스 안에 얘네들을 갖다가 0%, 25%, 50%, 75%, 100%의 수분으로 습도를 조절해 놨어요. 그렇게 해서 얘네들을 식품을 집어넣게 되면, 자, 0%니까 식품 내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겠죠. 뭐 여하튼 그러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평형. 그렇죠.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얘네들의 수분의 함량을 갖다가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형, 아까 이걸 뭐라고 했어? 다시 한번 볼까? 자, 평형 수분 함량. 그렇지. 평형 수분 함량을 갖다가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평형에 도달했을 때 얘가 몇 퍼센트인지, 수분 함량이 몇 퍼센트인지 한번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와 같은 원리로 식품을 집어넣고, 다 박스 안에다 집어넣고 각각의 반대, 이제 외부에, 그러니까 식품 외부에 있는 습도가 25%였었을 때, 드디어 수분이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드디어 평형이 되었었을 때 얘의 퍼센트, 얘의 퍼센트, 얘의 퍼센트, 얘의 퍼센트를 갖다가 전부 다 측정을 해서
그래프에다 찍는 거야. 자, 25도씨에서 이제 한참 저장을 하면 이렇게 수분이 먹어서 이제 다르게 보이게 한 거고요. 이것을 꺼내서 이것에 얼마만큼 수분을 흡수했는지 아니면 자신의 수분이 빠져나갔는지 그래서 수분 함량을 갖다가 구합니다. 그래서 그래프에다 한번 나타내 본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습도를 갖다가 0, 25, 50, 75, 100 그 안에다가 어떻게 했다고 식품을 집어넣었다고 얘기를 했지. 그 식품을 꺼냈어. 그래서 측정을 해보니까 0은 바짝 말라서 얘도 0 됐고 15, 뭐 25, 얘는 45, 얘는 80이 됐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줄을 갖다가 이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의 상대 습도에다가 놨더니 얘는 80%의 물을 흡수를 했더라. 이런 원리죠. 그런 다음에 요것을 갖다가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래서 줄을 이었어요. 자, 이게 무엇이라고? 자, 온도가 몇 도씨로 갔다 그랬죠? 25도씨에서 똑같이 다 실험을 했어. 그러니까 등온이에요, 등온. 그 다음에 흡습했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직선이 아니죠. 등온 흡습 곡선이 된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이 어떠한 상대 습도를 갖고 있는 박스 안에다가 식품을 집어넣어서 한참 동안 지난 다음에 평형이 되어지고 난 후에 식품의 수분의 함량을 갖다가 이와 같이 점을 찍어서 연결한 것이 등온 흡습 곡선이에요. 온도는 25도가 될 수도 있고 30도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온도가 다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것을 거꾸로 하면은 이것이 탈습 곡선이 되겠죠. 그죠? 자, 습도와 식품의 수분 관계, 식품 중의 수분의 함량과 상대 습도, 자, 이렇게 등원 흡습 곡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의 모든 식품들이 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을 꺾인 이런 S 모형으로 이렇게 나타나더라. 시그모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그모이드 형태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탈습을 하게 되면 이 곡선을 그대로 쫓아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여하튼 여기에서는 어떻겠어요? 상대 습도가 매우 낮은 곳이기 때문에 이쪽 갈수록 낮고 이쪽으로 갈수록 습도가 높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빵이라고 그러면은 이쪽에다 내버려 뒀다 그러면 빵은 그냥 부스러지기 쉽고 딱딱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빵이 촉촉하겠죠. 저쪽에 빵이 축축하고 눅눅하고 물을 많이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등원 흡수 곡선과 탈수 곡선에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갖다가 히스테리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스테리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히스테리 막 짜증내고 막 그러는 거. 그러니까 변덕이 심한 거야. 언제나 일정하지 않고 변덕이 심해. 그러니까 히스테리 부린다. 그래서 히스테리시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위에 세 가지 식품 A, B, C가 있어요. 이에 대한 흡수 곡선을 위와 같이 나타난다면, 자, 이것은 C가 나타났네. B, 자, A, B, C가 있어요. 이에 대한 흡수 곡선을 위와 같이 나타난다면 상대 습도 20%에서 식품이 평형 상태에 이른 후에 수분의 함량은 얼마냐? 자, 상대 습도 20에서 20이 여기라고 그러면 20에서 식품이 평형 상태에 이른 후 수분의 함량은 A, B, C 각각 얼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땅땅땅땅 이렇게 직선 올라가고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B는 여기 가게 되면 요쯤 가겠네. 자, C는 요쯤 가겠네요. 그러면은 누가 일단 제일 높아요? A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C가 제일 높고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B죠. 자, A는 한 얼마 정도 될까요? 뭐 A는 한 뭐 40 정도, 37 뭐 정도 된 37% 정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B는 한 10, 15% 어,
C는 15%, 얘는 한 25%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같은 조건에서 상대 습도 20%의 상대 습도에서 각각 다른 식품 A, B, C가 편형을 이룬 다음에 얘네들의 물을 먹은 양을 보니까 A는 굉장히 많이 먹었고 B는 별 그다음에 C는 아주 적게. 이거 바뀌었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이거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식품마다 식품이 모두 다 똑같이 이 곡선, 이 하나의 곡선을 나타내는 것이 식품마다 곡선이 다 다르다. 어떤 것은 뭐 이렇게 나타나고 어떤 것은 이렇게 나타나고 이런단 말이죠. 왜? 왜 그럴까? 왜? 왜 그럴까? 그렇지. 식품은 어떤 것은 굉장히 치밀한 식품이 있고 어떤 것은 지방이 많은 식품이 있고 어떤 것은 단백질이 많은 식품이 있고 굉장히 조성이 많이 차이가 나고 구조도 차이 나기 때문에 물을 흡수하는 것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세 가지 식품 A, B, C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다르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B 같은 경우에는 물을 잘 안 먹어요. 물을 잘 안 먹고 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갑자기 물을 갖다가 많이 먹죠. 그리고 A는 그냥 다른 그런 식품하고 비슷한 그런 양상을 나타내죠. 그러면은 A에 비해서 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그 안에 기공이 많다든가 식품 안에 구멍이 많다든가 그렇게 되면 수분이 마구마구 막 들어오겠죠. 그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식품보다도 굉장히 물을 잘 안 먹었으니까 뭐 지방이 많이 있는 식품이라든가 아니면 치밀한 구조가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바깥에 코팅이 되어 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추론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등원 흡수 및 탈수 곡선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등원 흡수 곡선은 moisture adsorption isotherm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정한 온도에서 상대 습도가 높아짐에 따라 식품의 평형 수분 함량이 변화되는 것을 나타내는 곡선입니다. 역 S자형으로 나타나고 이것은 시그모이드 커브로도 나타나고 식품이 수분을 흡수할 때 얻어지는 곡선이죠. 이미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가 되신 분은 뭐 이것을 다시 얘기를 하나 싶을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등원 탈수 곡선은 moisture desorption isotherm이라고 얘기하고 일정한 온도에서 상대 습도가 낮아짐에 따라 식품이 대기 중으로 수분을 방출할 때 상대 습도와 식품의 수분 함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입니다. 자, 등원 흡수 및 탈수 곡선은 식품의 종류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다르다. 네. 일반적으로 흡습과 탈습은 가역적 과정이 아니다라는 얘기. 가역이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가능하다라는 뜻이야. 역으로 가능하다. 즉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아까 봅시다.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원상태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가역적 과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히스테리. 일정한 수분 활성에서의 수분 함량은 탈습 때가 습습 때보다 높아. 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내려왔죠. 그러니까 흡습 때보다 높아. 즉 같은 곡선을 나타내지 않아요. 이러한 현상을 아까 얘기했죠. 히스테리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말로는 어떤 책에서는 이력 현상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등원 흡습 곡선이나 탈습 곡선의 굴곡점에서 가장 크게 일어난다. 건조식품의 제조 및 저장 시 품질에 영향을 준다. 그렇죠. 어떤 것은 수분이 많은 것을 갖다가 다시 이렇게 빼는 데 있어서 얘가 과연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는지 물을 먹고서 다시 건조를 시키는데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는지 이건 실험을 통해서 알아야지 식품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지고 어떻게 유통을 시킬 것이냐, 몇 도에 유통을 시킬 것이냐 이런 것을 회사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등원 흡수 곡선이나 탈수 곡선의 굴곡점에서 가장 크다라는 얘기는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등원 흡수 곡선이 나타내어지고 다시 탈수 곡선이 나타내어질 때 서로 간의 차이를 보시게 되면 요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에서 여러분 배웠을 거예요. 변곡점.
어떤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을 갖다가 기울기가 제로가 되는 곡선이에요. 즉 어떤 반향성이 꺾여지는 그러한 점인데 그분을 변곡점이라고 얘기하면 여기가 변곡점에 해당되겠죠. 여기가. 그러면 거기서 가장 서로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히스테리시스의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참조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조용으로 여러 가지 가설이에요. 잉크병 학설, 식품의 표면이나 어떤 고체 표면에 존재하는 모세관들에 존재하는 수분이 탈습과 흡습 과정에서 가역적으로 출입하지 않는 데서, 즉 탈습 시에 나간 모세관들이 있던 수분이 흡습 시에는 주변의 상대 습도가 더 크지 않은 전량의 모든 양이 모두 흡수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잉크병 보면은 이 안에 용적과 여기 있는 구멍 보게 되면 구멍이 무척 작죠. 그래서 바깥으로 다 빠져나온 다음에 얘를 갖다 다시 붓는단 말이지. 이렇게 부었었을 때 다시 들어가냐 이거죠. 입구가 작으니까 못 들어간다. 그래서 잉크병 같이 식품은 이렇게 있으면 식품 안에 이런 모세관을 통해서, 이것을 모세관이라고 하면 모세관을 통해서 얘가 어렵게 빠져나왔는데 이거 쉽게 들어가겠냐 이거죠. 그래서 탈습과 흡습에 있어서의 곡선이 서로 맞지 않는다라는 이론이 잉크병 학설이에요. 그 다음이 개방기공 학설입니다. 탈습 과정 중에 이 탈습 얘가 이게 조직 안에서 이게 잘 서로 어울려 놀고 있는데 얘가 쭉 빠져나갔어. 쭉 빠져나가 버렸어. 그렇게 되면 얘가 빠져나가니까 지네들끼리 서로 막 붙어버린단 말이지. 탈습 과정 중에서 조직을 형성하는 분자 조직체의 수축에 의해서 얘가 용적 자체가 좁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빠져나가도 H2가 이렇게 빠져나가도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이렇게 쭈그러진다는 얘기예요. 흡착 장소의 수가 결국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수분이 들어와도 보니까 벌써 다른 자기네들끼리 다시 놀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불가능하다. 이것이 개방기공학설입니다. 그 다음에 화학적 흡착성이 변화된다. 결정형의 설탕의 예를 들어서 결정성 설탕은 수분을 흡습한 이후에 다시 탈습 과정을 거치게 되면 원래의 결정성을 보이지 않고 무정형, 형태가 규칙적이 못한 설탕으로 변한 상태에서 건조되게 되는데, 이것은 초기의 수분의 양만큼 흡수를 못한 얘기죠. 설탕이 있어요. 이렇게 수분을 갖다 흡습을 했어요. 그래서 빠져나갔어요. 그런 다음에는 자기네들끼리 다시 엉키면서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저기 그러니까 얘네들이 요런 식으로 끝까지 버텨 있는 것이 아니야. 왜냐? 물에 의해서 서로 잘 섞이면서 녹았거든, 이렇게. 그래서 결정성이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나간 다음에 다시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렇게 결정인 때하고 굉장히 다른 모형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자기가 화학적으로 흡착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모자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못 들어온다. 그래서 화학적으로 흡착성이 변화했기 때문에 히스테리시스가 일어난다라는 그런 학설입니다. 자, 오븐 습도와 식품의 수분 관계 굉장히 중요해요. 등원 흡수 곡선. 자, 처음에 얘네들은 굉장히 적은 수분의 함량이고 점점 하나의 레이어가 형성되어지면 그 다음에 겹겹이 수분이 쌓이게 되고요. 나중에는 식품 내부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구획을 나누게 됩니다. 자, 이 하나의 막이 형성되어지는 요점을 갖다 BT 단분자막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누게 돼요. 1영역, 2영역, 3영역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온도에서 상대 습도와 평형 수분 사이의 관계를 상대 습도의 증감에 따라 표시한 곡선을 아까 얘기했죠. 모이스처 섭션, 아이소섬, 모이스처 디섭션, 아이소섬이라고 그러고, 얘네들이 여기서 아이소섬이라고 하는 얘기가 등온이라는 뜻이에요. 등이라는 뜻이에요. 썸은 온, 그래서 등온. 자, 너무
많은 걸 설명을 앞에서 해놓으라고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됐네요. 자, 식품 중에 수분의 함량을 갖다 표시하게 되면 얘들이 이와 같이 첫 번째 막을 그러니까 1영역은 단분자막 형성 영역. 여기까지가 단분자막이 형성되어지는 BET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성기게 막 이렇게 돼 있겠죠. 표면이. 자, 그다음에 두 번째를 복수 분자막 형성 영역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냥 편안하게 이 영역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를 모세관 응고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3 영역이라고도 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그 한글로 표시되어져 있는 영역의 이름으로 했는데 요새는 1, 2, 3 영역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하네요. 또 외워요. 제1형 등원, 자 1영역 얘기하는 거예요. 수분이 대단히 적은 곡선의 처음 부분인데 단분자층 형성을 한다. 이온 결합이다. 결합수 형태이다. 꼭 외우세요. 여기 있는 수분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식품하고 착 달라붙어 버려요. 그래서 이온 결합, 결합수 형태 이런 식의 그러한 화학 결합이 일어나고요. 헷갈리지 말 것. 수분이 없으니까 저장이 잘 되겠지 생각하겠는데 물론 저장 잘 되지만 산패가 잘 일어나요. 왜? 식품의 표면에 물 분자가 쫙 깔려서 표면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오투가 막 들어오더라도 여기가 공간이 많으니까 식품하고 오투가 반응해서 오히려 산패가 많이 일어납니다. 1영역에는. 자, 이 영역에는 수분이 다분자층을 형성한다. 자, 이제부터 수분은 수소결합이 일어나는데 아직까지도 자기네들이 단단한 그러한 결합수의 형태로 존재를 할 때가 많고, 자, 건조 식품에 있어서는 저장성이 가장 좋은 최적의 수분 함량이다. 어디가 이, 이 영역이. 자, 3영역. 자, 식품의 다공질 구조에 수분이 자유롭게 응결된다. 수분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모세관 응축. 자, 식품 안에는 이렇게 모세관이 아주 작은 관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안으로 이제 수분이 쭉쭉쭉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모세관 응고 영역. 물 분자가 이제는 유리수로 존재를 한다. 용매로서 작용을 한다. 식품의 화학 반응, 효소 반응, 미생물 증식, 식품 중 물의 95%가 다 차지해지는데 이때가 전부 다 3영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 빨간 글자는 남김없이 잘 보시고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BET 단분자막 영역이란 1형과 2형의 경계선 영역으로서 물 분자가 균일하게 하나의 분자막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짜짜짜짜. 그래서 표면을 덮고 있는 거예요. 지방 산패가 가장 적다. 그 다음에 대개 몇 0.3 수분의 함량 0.3에서 0.4 정도이다. 자, 지금 그 등원 흡수곡선 어디 있어요? 요거예요, 요거 등원 흡수곡선 쫙 올라가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식품의 저장 변화인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미생물들 곰팡이, 효모, 세균 있죠? 어느 게 제일 먼저예요? 세균. 그다음에 곰팡이, 그다음에 효모예요. 세균, 곰팡이, 효모. 자, 대부분 보면은 3영역에서 활발하게 미세먼지들이 자라고 있죠. 자, 유지의 산화 처음에 굉장히 높죠. 그러다가 BT 영역에서 다시 낮아지고 다시 나중에 수분이 많아지면 높아지고요. 비효소 갈색 반응 이것도 여기서 6 정도에서 5, 6 정도에서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효소 활성 자, 천천히 올라가면서 3영역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정리를 하자면 미생물 보통 세균은 0.85 이하에서는 생장할 수 없고 효모는 0.8 이하에서 생장할 수 없고 곰팡이는 건조해서 잘 자라고 건조해도 잘 자라고 생육이 가능한 최저 한계는 0.6 정도이다. 그러나 예외는 많다. 자,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세균, 효모, 곰팡이의 순이다. 수분활성. 세균, 효모, 곰팡이 순이다. 자, 요 밑으로 그러니까 세균 같은 경우에는 0.95 정도, 효모는 0.88,
곰팡이는 0.80. 그런데 내건성, 내자가 무슨 내? 인내할 때 내야. 인내하다 참아내는. 건조를 인내한다. 내건성 곰팡이, 내건성 곰팡이는 0.65에서도 잘 자라. 65까지. 자, 그 다음에 더 낮은 거. 내삼, 투, 압성, 효모. 이것은 더 낮아. 0.60 이하야. 그 대신에 이 숫자를 물론 외워도 좋아요. 그렇지만 이 차례를 잘 외우세요. 어느 게 제일 높고 어느 게 가장 낮은지. 자, 그 다음에 효소작용 0.30 이하에서는 효소 활성이 없다. 그 다음에 비효소적 갈변 반응은 0.6에서 0.7에서 활발하다. 산화 반응, 수분 활성 등 산화가 일어난다는 걸 좋지 않은 거죠. 수분 활성 등이 0일 때 가장 잘 일어나고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된다. 그러나 식품의 수분이 많아지면 다시 증가한다. 자, 여기서 갑자기 이제 내 생각에는 내 예상에는 여러분이 갑자기 수분의 함량 뭐 여기 상대 습도였잖아요. S축이 상대 습도였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글쎄요. 자, 봅시다. 상대 습도를 100으로 나오면은 뭐야라고 그랬지? AW. 결국 X축은 AW 수분 활성이나 마찬가지예요. 수분 활성은 0부터 1까지예요. 여기 1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수분 활성도를 적용해서 식품 저장해서 사용하는 예, 수분을 제거하는 거, 건조. 그 다음에 동결. 동결하게 되면 얼음 분자가 이렇게 있으면 얼음 분자가 유동성이 멈춰지죠. 예, 동결. 소금 설탕과 같은 이런 것들. 이것은 이미 여러분이 과제를 통해서 알아봤을 거예요. AW 계산을 해봤죠. 자, 그러면 이 수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한번 종합을 해봅시다. 커다란 나무가 있고요. 제일 처음 배운 것은 물 분자 특성 같은 거 배웠죠. 그다음에 자유수, 그다음에 결합수, 그다음에 수분 활성도, 그다음에 등원 흡수 곡선 그런 거 배웠죠. 등원 탈수 곡선. 그 외에 이제 여러분 이제 조리각이라든지 다른 것에부터 용액의 종류, 뭐 교질 용액, 진 용액 그런 거 배웠었을 거예요. 자, 물 분자의 특성, 끓는 점, 어는 점, 수소 결합, 극성 분자 전부 다 기억이 나셔야 되고. 자유수, 결합수, 정의, 차이점, 계산하는 법, 미생물과 수분 활성도 연결해서 외우시는 것. 등원흡수 곡선, 탈수 곡선에서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영역, 네, 그다음에 용액 좀 진용액, 교진용액, 부유용액. 자, 이렇게 하면은 물에 대해서는 다 그냥 완전 완벽 정리한 거예요. 물은 끝 씹은 거지, 완전 씹어 먹은 거예요. 자, 뭐 예로 나타난 그런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들은 여러분들이 그 배포된 그런 유인물을 보시고 한번 보시고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분의 그 어려운 수분까지 갔던 여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수화물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